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항상 블로그에 뉴스 클리핑이라고 해서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모아 놓고 뭐 주말이나 이럴 때 한번 찾아봅니다. 그중에 올해 벌써 1월 월하고 20 오늘 촬영 일자가 22일 일인데요. 이 날짜로 봤을 때 주목할 뉴스가 두 개가 꼽혔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였고요.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퇴 후 삶에 있어서 물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그 노인들이나 은퇴자들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같이 살아가는 자녀라든지 아니면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히 정확히 현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서울에서 월세를 살면서 1시간 출근 정도 출퇴근하는 것이 이제 거의 일반적이라고 데이터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숨만 쉬어도 월 227만 원이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 227만 원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고 다시 추정해 보면 최저소득을 감안했을 때 그것보다도 어쩌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세금이나 뭐 이런 걸 제하고 나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청년들, 지금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일 수 있겠다라는 건데 부동산을 보면요. 진짜 왜 그 근저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주거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채우다 보니 여기에는 이제 월세뿐만 아니라 만약에 영끌에서 집을 샀다면 대출이자 이런 것이 되겠죠. 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런 비중이 커지다 보니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담이 그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좀 직장에서 좀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점차 이동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로 본 최저임금제 한 달 영수증을 이렇게 펼쳐봤더니 굉장히 월세 같은 것이 뭐 31만 6천 원 가운데 보시면요. 그리고 관리비 7만 원 해서 대략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집에 관련돼서만 한 38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 비용이 그리고 이제 식비를 아무래도 출퇴근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를 쓰고요. 저축까지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빠듯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놀란 것이 주요 외식 물가의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뭐 김밥인 경우에도 한 6.6%, 라면도 5.5%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전에 5천 원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이 그 근저에는 바로 집값에 대한 것, 부동산에 대한 것에 부담이 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세에 대한 부담 또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그래서 239년을 저축해야 현재 시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머니투데이 그 임소연 기자님은 보고 계신데요. 아마 이것은 농담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그러면 서울과 부산의 차이는 어떠냐를 보니까 그 생활 물가에 있어서는 부산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타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그 부산에 잠깐 내려갔는데요. 그곳에서 좀 놀랍고 만족한 것은 그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좋네. 그리고 또 따뜻하기 때문에 이래서 시니어들이 그 나이가 들어서는 그 따뜻한 곳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물론 부산도 굉장히 부자 동네는 뭐 서울 못지않게 비싼데 그 조금 그 요즘 뜨는 그런 곳에서 벗어난 곳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낮은 가격에 어 지금 이제 서울 기준에 낮다는 거죠. 그런 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분들은 멋쟁이들이 많네."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또 역추적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금 요새 급등한 그런 서울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했지만 역으로 또 이런 생활 물가에서도 조금은 아주 낮은 부분을 아직 현재 그 2021년 12월 기준이니까요. 일반화하긴 좀 어렵겠지만 이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뉴스에서 물가 상승이 은퇴 후 삶에 주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시니어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자가율이 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비중으로 봤을 때 뭐 한 70%라 그랬는데 요새 이제 주가가 주식 그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때문에 한 8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니어들인 경우에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보면 또 집 한 채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마냥 좋다.'라고
하기에도 좀 어색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집의 위치를 부동산의 입지가 좌우를 하니까요. 그것을 변경을 해서 만약에 조금 더 지방으로 가서 넉넉하게 생활한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일부 부자들의 경우에는 그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해외 이민을 고려한다는 분이 많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시니어 입장에서 과연 어디가 살기 좋은가라고 본다면 대한민국만큼 뭐 건강에 대한 그 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민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말을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 주거 비용에 대한 것이 시니어들은 낮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자산의 상승을 마냥 기뻐하고 남의 일처럼만 볼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현명하신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냐면, 집을 당신의 집을 전세나 뭐 이렇게 월세를 주고 당신은 새로 지은 집 또는 실버타운 아니면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커뮤니티 이런 쪽을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시니어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물가 상승 중에서 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왜 서울로 그렇게 몰려드느냐를 봤을 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일자리고요. 또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교육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시니어들이 은퇴하고 나서 과연 이 일자리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 환경이 주는 그 환경의 네트워크를 내가 버리고 다시 이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겠지만, 이것이 금융적인 부담,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점차 시니어들은 이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러니까 굳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입지에 대한 선택, 그리고 실버타운과 같이 시니어를 도울 수 있는 그 주거 시설의 기반, 또는 공동체 주거처럼 정말 나아가서 외로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 또한 나아가서 독신 그 시니어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분들을 위한 최적화된 공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시니어 삶의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주는 현금 흐름의 감소에 대한 걱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전에는 그 돈의 가치가 있어서 돈을 적금을 하거나 연금을 받았을 때 그것이 준 혜택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가격이 상승해 버리면 살 수 있는 게 더 적어지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젊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근로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그 불안한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이 임금 상승률이 높아서라는 얘기를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근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 근원적인 수단이 있지만, 일부 평생 연역에 자리를 갖는 시니어들을 제외하고 또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해지할 수 있느냐, 그런 퀘션이 들게 되죠. 그랬을 때 막연하게 예전의 방식처럼 어디에 묻어놓고 뭐 아니면 그 단순한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누차 강조드리다시피 시니어들이 알아야 할 금융 리터러시, 금융 지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뉴스를 선택한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그 정책적인 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응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주거라는 것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인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공공재의 성격을 띠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특히 이제 그 현장에 맞닥뜨린 그 젊은 세대, 또한 40대 50대라 할지라도 자기의 판단으로 집을 구매하지 않고 그 전세나 이렇게 살면서 현재 시점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들도 조금은 남을 배려하는 관점에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